여기까지는 이제 제8식에 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추에 대한 설명입니다. 육추. 삼세는 설명했죠. 추하다는 것은 거칠다는 말이고, 세라고 하는 것은 미세에서 잘 볼 수가 알 수가 없다는 뜻이고, 추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조금 거칠어서 보기도 쉽고 알기도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추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계연이 있음을 쓰기 때문에, 경계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경계상이라고 했죠. 경계상을 가리킵니다. 경계상이 바로 경계연이라요. 경계상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가 경계상이죠. 구상차제. 다시 6가지 상을 댄다. 6가지 육추상이 나타난다. 어떤 것이 6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지상이니, 경계상에 의하여. 경계란 말은 아까 경계상. 세 번째, 여기서 경계란 두 글자는 위에서 말했던 그 경계상이라고 여러 번 나왔죠. 삼자는 경계상이니 능견에 의한 거로 경계가 험하게 나타나나, 능견을 떠나면 곧 경계상이 없다고 하는 그 경계입니다. 경계상에 의해서 마음에 애와 및 분례를 분별함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애는 좋아하는 거고 분례는 좋아하지 않는, 미워가는 거죠.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분별지를 가리킵니다. 분별의식을 가지고 이건 좋다 나쁘다 구별을 하니까, 분별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지상이다 그 말이죠. 분별지. 더블여자는 민여자입니다. 애와 분례라고 하는 것은 징해를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죠. 탐진이 바로 애 분례죠. 애는 탐이고 분례는 진이고. 좋은 것은 탐내잖아요. 사랑스러운 것은. 좋지 못한 것을 당할 때는 썩내죠. 그러니까 탐은 바로 탐진치 가운데 탐은 애가 되고, 진은 나쁜 것을 대할 때 썩내죠. 이건 불이에요. 좋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는 썩내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징오죠. 징오하는 마음. 이건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고, 그래서 징애지요. 징과 애라요. 육조단경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징애를 불간심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징애를 마음에다 관계하지 아니한다면 장신 양과가라. 법보단경, 육조단경이라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함과 또는 사랑함을 마음에다 투지를 아니한, 마음에다 관계하지 아니한다. 두 발을 길게 쭉 뻗고 편히 잠잘 수 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마음대로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 없죠. 발 오그리고 자든지 마음이 불안할 거니까. 증애를 떠나게 되면 마음에 불안함이 없이 지극히 편안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두 다리 각자 두 다리를 길이 펴고 눕을 수 있다. 그래 징애심이 가장 탐진치 삼독을 만드는 제일 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상을 설명할 때 진과 예와 풀예를 분별 일으킨 것만을 설명을 했죠. 다른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애불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시, 비, 흑백, 선악, 죄복 이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게 바로 지상이라요. 두 번째는 상속상이네. 육추에 대해서 두 번째가 육추의 계속하는 상이다 말이죠. 그 분별심이 끝이지 않고 아까도 분별심이 계속했고 지금도 그 분별심이 계속하는 것을 상속상이라고 합니다. 계속하는, 지속하는 상이니. 아까 분별지에 지상에 의지한 고로 그 고락각심을 내어서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한 고각과 낙각이죠. 쾌감과 불쾌감 그 뜻이다. 여기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라는 각자요. 감각도 각이라고 하죠. 생각한다, 지각한다, 감각한다. 그런 것은 분별심에서 나타난 불각심에서 그런 작용이 나타나죠. 본각이라는 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요. 불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지각을 하기도 하고 감각을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각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이런 각자들이요. 고락각심이라고 했으니까 고각, 낙각입니다.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고각이라고, 반대로 좋은 것을 느끼는 것을 낙각이라고 해요. 이건 쾌감이라는 뜻과 같고, 이건 불쾌감이라는 말과 같죠. 그러니까 지상에 의해서 상속상은 고각, 낙각, 쾌감, 불쾌감을 일으켜가지고 기념, 상응, 부단고요. 생각을 자꾸 일으키죠. 생각이 끊어지면 도에 들어가지만 그 생각을 못 끊지 않아요. 못 끊는 게 바로 상속상이에요. 계속 지속하는. 그 생각을 일으켜서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응이란 말은 그 생각이 늘 계속되는 것을 여기서는 상응이라고 한 거죠. 경계 상응한 거죠. 아와 아소에 대해서 상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8의 견분, 제8식 그 견분을 가지고 자기 아로 여기죠. 제7식은 나라고 여기고, 나타난 바 경계 상분, 제8식의 상분에 따라서 아소로 여깁니다. 아와 아소. 제7식이 그런 거요. 제7식 말랄식이 제8의 견분, 아까 저 위에 말했죠. 제8의 견분을 아로 여기고 자기 아로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8의 또 상분을 아까 견분, 상분 설명했었죠? 상분을 아소로 여긴단 말이에요. 아와 아소라고 하지요? 아와 아소. 아소라는 것은 아의 소유물, 아에 소속된 거, 아에 수반된 것을 아소라고 합니다.
아가 아집 할 때 딸하고 보는 그 아는 주체가 되고 아소는 아에 딸린 아집에 딸린 그 객체 또는 거기에 소속물이죠. 그래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아와 아소를 일으키는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집치상이니 육축 가운데 세 번째는 집치라고 해서 고집에서 취한다는 거죠. 상속상에 의해서 경계를 여러 가지 나타나는 고락과 애와 불애의 그런 경계에 대해서 반연하고 생각해서 고와 낙을 주지하여 각각 고락각심 고각과 낙각의 그 고와 낙에 대해서 거머쥐고 있단 말이죠. 좋다는 관념, 나쁘다는 관념, 또 괴롭다는 고통에 대한 집념, 또 낙에 대한 집념, 그걸 집치하는 거죠. 집치가 바로 아집에 해당이 됩니다. 아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마음의 집착이 더 굳어진 상태가 집치상이죠. 네 번째는 괴명자 상이네. 명자를 개교하는 상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괴명이라고도 하죠. 집치 괴명. 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자를 줄이고 괴명이라고도 하는데 명과 자는 같은 겁니다. 어릴 적에 지은 이름을 아명을 명이라 하고 결혼할 때 이제 부모가 아들을 부르기가 곤란하니까 그때 자를 지어줍니다. 공자의 이름은 구자지, 공구. 자는 중이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자가 따로 있고 명이 따로 있습니다. 공자의 성은 공시니까 명은 공구가 되죠. 자는 공자 자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자 손자도 자기 할아버지 이름은 못 불러도 자기 할아버지를 중용의 중이라고 많이 썼죠. 중이는 조순하시고 헌장 문무하시고 공자의 손자 자사가 중용에 또 중이왈 중이란 말도 막 썼죠. 이름은 부모나 높은 사람이 어릴 적에 부르지만은 벌써 결혼을 해서 관례를 할 때 자를 지어줍니다. 자보다 더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는 게 호 아니요. 옛날은 명, 자, 호까지. 지금은 호도 있죠. 자만 지금 없지. 그런 명자입니다. 명자를 개교하는 상인이 이름에 대한 언어 문자를 개교하는 것도 내나 개명자 상입니다. 말에 집착하는 것도 개명자 상이고 언어와 문자와 명칭과 여러 가지 그런 명호를 개교하는 그런 상인이 허망한 집착에 의하여 여기서 망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집치상입니다. 집치상에 의지하여 허망한 집치상 아까 세 번째 집치상 집자를 따가지고 망집이라고 했죠. 가명언상을 가명과 가언이죠. 가짜 이름과 가짜 말이죠. 본래는 진실한 말, 진실한 명칭이 아니고 모두 중생들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부호를 붙여놓은 게 다 가명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글을 가명이라고 표시를 하지요. 평가명, 전번에도 말했던가요?
평가명이나 또는 편가명이나 이런 식으로 가명 전부 다 바닷가나 키락가나가 전부 다 가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가명 언상을 가명과 가언상이죠. 가명상 가언상 그런 것들을 분별한다. 그래서 나쁜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상하고 좋은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고 하는 것이 계명자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근본을 따지면 집지상이죠. 그것도 집지상도 더 따지고 보면은 상속상이고 상속상도 뿌리를 캐고 보면은 지상이고 지상을 또 뿌리를 캐면 업상견상 현상이죠. 업상견상 현상 뿌리는 불각이고 불각의 뿌리는 바로 본각이고 본각은 뿌리도 이제 없지 이제 본각보다 더할 것은 없어요. 본각이 최고이기 때문에 거다한 근본이라 해서 본각이라고 했죠. 그 이상 더 파고들면 본각 이상은 없는 게죠. 본각이 최초죠. 다섯 번째는 기업상이니 기업상이라 하기도 조업상이라 하기도 하고 업을 일으킨다 업을 짓는 거죠. 선악의 업을 짓는 거. 아까 계명자 상에 의지해서 명자에 의지한 것은 계명자 상에 의지해서 이름을 찾아서 추측하여 명상 분별을 자아내는 거죠. 가지가지 업을 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욕설을 퍼볼 때 욕설을 들을 때 안 좋죠. 욕설을 퍼볼 때 그냥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가서 치고받고 싸우든지 무슨 피투성이가 되죠. 그래가지고 살벌을 상대를 죽이든지 그런 것이 다 가지가지 업을 지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을 지켜야 되면은 여섯 번째 가서는 업계고상이다. 업으로 매여서 어떤 것이 따르냐. 업에 고통이 따르게 되니까 업계고라는 것은 업에 매여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은 업이다. 업의 근본은 번외고 그래서 혹업고입니다. 혹에서부터 이제 혹은 번외지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업이고 업에서 나온 것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걸 불교 문자로 삼장이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 장애 혹업고 그 근본은 업이고 업의 근본은 혹이죠. 이 혹업고 삼장. 그래서 업에 의하여 업이란 말은 아까 조업, 기업상에 의지해서 과보를 받아서 과보는 고통 과보를 받는 거죠. 업계고를 받아서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제라는 것은 거기에 구속당하고 거기에 속박되고 거기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것이 자제가 없는 거죠. 자제롭지 못하고 거기에 제한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총 결론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삼세 육추를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당지 무명, 거기서부터는 이제, 총결이요. 총결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에 대해서 총결적으로 말한 겁니다. 마땅히 알라 무명이 등이 일체연법을 대나니 무명 그 자체가 불각 무명
불각업상, 그런 그 무명업상. 무명이라는 것이 바로 불각이죠. 불각이 능히 일체연법을 낸단 말이에요. 온갖 그 좋지 못한 오염된 모든 그 좋지 못한 중생 범부의 현실세계를 자아내는 것이 바로 무명이란 말이죠. 일체연법이 온갖 그 연법은 일체연법은 개시 불각상권이라 다 불각의 상이다. 불각에 의해서 일체연법이 생긴다. 불각은 바꿔 말하면 무명이죠. 무명불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생세계에서는 무명이 큰 역할을 하죠. 제일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12연기는 12가지 12인연 12인연이라 하기도 하고 12연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가 무명 아닙니까? 무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행이죠. 세 번째가 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명색이 되고 다섯 번째가 유립이고 여섯 번째가 촉이고 일곱 번째가 수가 되고 여덟 번째가 애가 되고 아홉 번째가 치유가 되고 열 번째가 유가 되고 11번째가 생이고 12번째가 도사죠. 인생은 이게 끝장입니다. 그래서 무명, 행, 식까지는 인생학 이전인데 무명이 가장 근본이 되어 있죠. 우리가 영혼이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무명이 존재해가지고 무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유동하는 것이 행이거든요. 무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것도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 유동하는 것이 행이고 또 유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생명처럼 무엇을 인식하는 인식력을 가지고 있어요. 차가운지 알고 추운지 더운지 아는 것이 거의 다 식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입태 이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학 이견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입태예요. 이제 입태해서 이제 입태 이후 입태가 분명 해의식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명색이라서 중음신 정신하고 색은 물질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정 모혈. 색은 여기서 말한 명은 바로 중음신이고 중음은 영혼자이고 색은 부정 모혈입니다. 부모 아버지 정하고 어머니 피하고 결합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난자 난소 무슨 정충 그런 데 결합되어서 이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가 명색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자꾸 성장하는 게 육입이라 눈, 귀, 코, 혀 모두 코가 제일 먼저 형성되죠. 숨 쉬려니까 뱃속에서 숨 쉬니까 그런 것들이 육입이고 육근이 육입이라요. 6가지 감관 안의 개설신이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출생 이후라요. 이제 출생 이후를 어린애가 이 세상에 나오면 뭐든지 만지기를 좋아하고 장난감도 좋아하고 두 손을 쥐기 좋아하고 부딪히기를
촉각이 발달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촉이라 하고 그 다음에 감수가 이제 감수작용. 나중에 어릴 적에 14세 이전이 그 감수작용이 예민하죠. 감수성이 예민한 거. 주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건 이제 14세 이후부터 요즘 사람들은 빨리 아니까 애정 문제, 사랑을 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치우려고 하고 자기가 두려고 하고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늙어 죽는 거예요. 그것을 12가지 그것을 12인연이라고 하는데 12인연에도 문명이 가장 첫머리에 놓입니다. 그래서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이 그게 바로 문명이죠. 문명이 일체연법을 낸다. 모든 탐진치, 삼독이고 108번뇌고 84,000번뇌 같은 것을 선악, 시비 모든 법을 다 낸다. 그러니까 일체연법은 다 불각, 문명의 상태다 그 말이죠. 총 결론이 그거죠.